너 대체 클로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박현준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를 찢었습니다. 최유나는 얼어붙은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제가 갑자기 나를 붙잡았잖아. 클로이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분명히 모른다는데 왜 자꾸 생각이 날 것 같죠? 그 순간 병실 문가에 선 민준의 시선이 클로이에게 멈췄습니다. 클로이, 괜찮아요? 민준은 기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직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오정란은 웃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기억상실증, 공식적으로 보도해요. 대문짝만 하게. 그리고 김단희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사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을 끌어내리고 후계 구도를 빼앗으려는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민준을 지키기 위해 단희는 결국 직접 판 위로 올라섭니다. 그렇다면 단희가 오정란에게서 빼앗으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클로이가 최유나의 팔을 붙잡은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모른다는데 왜 자꾸 생각이 날 것 같죠? 다음 순간 클로이가 머리를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놀란 박현준이 병실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고 최유나는 얼어붙은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준은 클로이를 부축하며 유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대체 클로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민준의 병실에서 다정한 얼굴로 웃고 있던 여자는 사라지고 들킨 사람처럼 눈동자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제가 갑자기 내 팔을 잡았잖아. 그래서 뿌리쳤어? 기억도 없는 사람이 널 붙잡고 저렇게 무너졌는데? 나도 무서웠어. 갑자기 나를 뚫어져라 보더니 아는 사이 같다고 하잖아. 난 모른다고 했고. 그게 다야. 클로이는 복도 옆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름도 관계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유나를 보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고 머릿속 어딘가에서 깨진 조각들이 날카롭게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저 모르는 거 맞아요? 그 말에 유나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현준의 눈빛도 더 차가워졌습니다. 너 클로이랑 모르는 사이 아니잖아. 모른다고. 기억 잃은 사람 말만 믿고 왜 나한테 이래? 그때 병실 안에서 민준이 문가로 나왔습니다. 아직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클로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눈빛에 스쳤습니다. 클로이, 괜찮아요? 유나는 그 소리에 급히 민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들어가. 너 아직 움직이면 안 돼. 민준은 유나의 말에 잠시 멈췄지만 시선은 여전히 클로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저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 유나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민준은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클로이를 향한 감정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듯 했습니다. 유나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려 했었지만 현주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유나, 너 지금 겁먹었지. 웃기지 마. 내가 왜 겁을 먹어? 클로이가 기억을 잃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아니었나 봐. 머리는 잊어도 몸은 기억하는 모양이네. 유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 몰아가지 마. 그 순간 제임스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떨고 있는 클로이를 확인한 뒤 천천히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또 최유나 씨입니까? 짧은 한마디였지만 유나는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클로이조차 자신을 보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미쳤어. 기억도 없는 애가 한 말에 왜 나를 의심해? 유나는 도망치듯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제임스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 번의 아델 물류창고 사고, 그리고 그때마다 현장에 있었던 최유나. 클로이가 잃어버린 기억 대신 몸으로 가리킨 이름이 이제 경찰의 기록 위에 올라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병원 밖에서는 더 위험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델 저택 별채에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벌어진 소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 오정란은 민준의 기억상실 소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먼저였지만 곧 그 두려움은 계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준이 기억을 잃었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아이를 후계 자리에서 끌어내릴 기회였습니다. 기억 상실이라니. 하늘이 아주 나한테 길을 열어주는구나. 오정란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은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예요. 지금 바로 움직여요. 상대는 아델 이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정란의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모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박민준 본부장 기사 준비해요. 기사요? 박민준 기억 상실증. 공식적으로 보도해요.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문짝만 하게. 이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회장님께서 아시면 회장님이 아들 걱정하느라 판단 흐려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죠. 오정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델 바이오 본부장이 자기 나이도 제대로 기억 못한다는데 그 자리에 계속 앉혀둘 수 있겠어요? 주주들이 불안해하긴 할 겁니다. 불안해하는 정도로는 부족해요. 흔들리게 만들어야죠. 아델 후계 구도의 빨간불, 박민준 본부장, 정상 업무 복귀 불투명, 그런 식으로 뽑아요. 그럼 해임안까지 올리시려는 겁니까? 오정란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해임이 아니라 정리예요. 능력 없는 사람을 잠시 내려놓자는 건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빈자리는 현준이가 있잖아요. 이사의 숨소리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오정란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준이는 멀쩡해요. 기억도 있고 이름도 있고 무엇보다 박태호 회장의 아들이죠. 주주들이 원하는 건 안정이에요. 병원에 누워있는 박민준이 아니라 당장 얼굴을 내밀 수 있는 후계자가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박현준 본부장님이 받아들이게 만들면 돼요. 오정란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현준이 자신을 밀어냈다는 사실은 아직도 뼈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더 높은 곳에 올려놓아서라도 다시 붙잡아야 했습니다. 후계자가 되면 현준은 결국 자신을 필요로 하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사님은 주주들부터 잡아요. 오늘 아침 회의 전에 기사 퍼지고 점심 전에 주주들 전화 돌게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단희 사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정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김명희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아들은 기억을 잃었고 클로이는 자기 이름도 모른다면서요. 그 여자가 지킬 패가 뭐가 남았죠? 혹시 회장님께서 막으시면 그 전에 끝내요. 오정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아델 본관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직 박태호의 성처럼 보였지만 오정란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회장의 이름이 아니라 주주들의 불안이라는 것을요. 박민준을 무너뜨리는 건 사고가 아니에요. 기사 한 줄이면 돼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오정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지친 얼굴 위로 독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명희, 네가 그렇게 지키려던 아들, 이번엔 내가 회사에서 끌어내려줄게. 같은 시간, 아델 홍보팀과 몇몇 기자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이었지만 박민준의 이름은 이미 사람들의 입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첫 줄은 김단희가 지키려던 모든 것을 흔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고 조사를 위해 병원에 남아있던 형사들이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는 소란을 듣고 다시 병실 쪽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제임스는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굳은 얼굴로 형사 앞을 막아섰습니다. 형사님, 방금 보셨죠? 형사는 쓰러진 클로이와 멀어지는 최유나의 뒷모습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최유나 씨와 클로이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걸 지금부터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사고 단순 뺑소니 아닙니다. 클로이는 사고 전에도 아델 물류창고에서 최유나와 얽힌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장소였습니까? 맞습니다. 그때도 아델 물류창고였습니다. 그때 최유나는 위험에 빠졌고 클로이가 그 여자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났고 이번에도 최유나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번호판 없는 차량, 사라진 현장 기록, 기억을 잃은 피해자들. 막혀있던 수사 흐름 위에 같은 이름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박태호 회장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셨죠. 네. 클로이는 그날 박태호 회장과 최유나를 만나러 물류 창고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뒤 최유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고 박태호 회장도 회사 일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찾으려면 그 여자를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최유나는 늘 빠져나갑니다. 모른다, 우연이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2번이나 사고가 났고 그때마다 최유나가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클로이가 그 여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과 아는 사이 같다고요. 클로이 씨는 기억을 잃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자기 이름도 모르는 아이가 최유나만 보고 반응했습니다. 머리는 잊었어도 몸이 기억한 겁니다. 경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임스는 더 밀어붙였습니다. 최유나가 병원에 다시 올 겁니다. 민준 씨가 기억을 잃은 걸 기회로 삼을 사람이니까요. 그 여자 절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유나 씨에게 사고 관련 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뒤 병원 입구로 최유나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만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민준이 자신에게 기대고 웃어주던 순간을 떠올리며 이번만큼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비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클로이가 경찰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시선은 정확히 최유나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최유나 씨, 경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델 물류창고 사고와 관련해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유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왜요? 전 피해자예요. 저도 그날 죽을 뻔했다고요. 클로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 저랑 아는 사이 맞죠? 유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기억을 잃은 줄 알았던 클로이. 그런데 그 눈빛은 자신을 지나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클로이의 기억 상실은 자신을 살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자신을 경찰 앞으로 끌고 온 덫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최유나를 향한 의심이 커지고 있을 때 아델 안에서는 더 큰 불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윤정이 숨을 몰아쉬며 김단희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든 태블릿 화면에는 민준의 이름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언론에 민준이 기사가 떴어요. 단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기사? 아델 후계자 박민준. 기억 상실로 경영 공백. 정상 업무 복귀 불투명. 후계 구도 흔들리나. 제목이 전부 이런 식입니다. 단희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기사는 민준의 사고를 걱정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그의 자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민준이를 걱정해서 낸 기사가 아니야. 그럼요? 주주들을 흔들려고 낸 거야. 민준이가 회사를 비웠다는 불안을 키워서 해임 명분을 만들려는 거지. 정윤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정란 사모님이 움직인 걸까요? 오정란이야. 이건 그 여자 방식이야. 단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분노는 끓었지만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민준이를 해임시키려는 게 끝이 아니야. 민준이를 후계 구도에서 끌어내리고 그 빈자리에 박현준을 올리려는 거야. 그럼 바로 기사를 막아야 합니다. 기사 하나 막는다고 끝나지 않아. 오정란은 이미 주주들을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단이는 창밖에 아델 본관을 바라봤습니다. 저 건물 안에는 오정란이 오랫동안 쌓아둔 사람들, 약속들, 그리고 주주들을 움직이는 오래된 통로가 있었습니다. 오정란이 가진 건 자리가 아니야. 그럼요? 표야. 주주들의 표. 이사들의 입. 그리고 그 표가 만들어지는 통로. 그때 단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박태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단이는 잠시 화면을 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박태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민준이 기사 봤나? 봤습니다. 누가 흘렸다고 보나? 오정란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증거 있나? 증거는 이제 찾으면 됩니다. 오정란이 주주들을 움직이는 통로부터 열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지? 아델 갤러리 후원회 기록입니다. 주주 초대 명단, 후원금 흐름, 이사들과의 접촉 기록. 그 안에 오정란이 사람들을 묶어둔 흔적이 있을 겁니다. 박태호의 숨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내가 왜 자네한테 그걸 맡겨야 하지? 단이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준이를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장님 자리도 지키시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오정란이 민준이 이름을 팔아 주주들을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민준이지만 다음에는 회장님도 흔들 겁니다. 회장님, 허락 없이 후계판을 움직인 사람이니까요. 박태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서로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잠시 뒤 박태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임시 권한이다. 오정란도 자네도 내가 지켜볼 거야. 그걸로 충분합니다. 전화를 끄는 단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정아. 네, 사장님. 아델 갤러리 후원의 기록, 주주 초대 명단, 전부 열 준비해. 그럼 정말 정면으로 가시는 겁니까? 단이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정란이 만든 전쟁판에 이제 내가 들어갈 거야. 그 시각 병원 정원에는 늦봄 햇빛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휠체어에 앉은 민준을 천천히 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계속 민준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죠. 민준이 정말 기억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려는 자리였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좀 낫냐? 네. 병실 안에만 있으니까 답답했어요. 그럴 거다. 네가 왜 병원에 있는지, 누구를 미워했는지, 왜 집을 나갔는지도 기억이 안 날 테니까.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갔었어요? 그랬지. 아주 모진 말도 했고. 제가요? 더는 내 아들로 살지 않겠다고 했어.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안쪽이 무거웠습니다. 모르는 말인데 완전히 낯선 말 같지도 않았죠.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박태호는 휠체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걸 내가 묻고 싶다. 누가 네 마음을 그렇게 흔들었는지. 혹시 클로이 씨 때문인가요? 박태호의 눈빛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왜 그 이름이 먼저 나와? 모르겠어요. 아까 그 사람이 쓰러졌을 때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사고 충격 때문에 감정이 뒤섞인 거야. 그런가요? 그래. 지금 네가 느끼는 건 믿을 게 못 돼. 기억이 비어 있으니까 아무 감정이나 붙잡는 거다. 민주는 조용히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를 믿어야 해요? 박태호는 낮게 웃었습니다. 나를 믿어. 네 아버지잖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태호의 말은 다정한 듯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말해. 저는 아버지를 좋아했어요? 박태호의 얼굴이 잠시 멈췄습니다. 당연하지. 아들이 아버지를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데 왜 조금 무섭죠? 짧은 한마디에 박태호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표정을 지웠습니다. 네가 아파서 그래. 지금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클로이 씨를 봐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무서운 건 아닌데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요. 민준아, 박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네가 신경 쓸 사람은 클로이가 아니야. 너는 네 몸부터 회복하면 돼.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병원 건물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방금 전 복도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클로이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기억은 없는데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델 저택 거실에 있던 현주는 휴대폰 화면을 보고 그대로 굳었습니다. 민준의 기억 상실 기사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노골적이었죠. 아델 후계자 박민준. 정상 업무 복귀 불투명. 후계 구도 흔들리나. 현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걸 누가 흘린 거야? 그는 곧바로 오정란을 떠올렸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민준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던 얼굴. 클로이가 물류 창고에 있다는 말을 민준에게 흘렸던 그 순간. 그리고 지금 민준이 병원에 누운 틈을 타 후계 구도를 흔드는 기사까지. 엄마가 한 거지. 거실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주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이제는 기억 잃은 사람 이름까지 팔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믿고 싶었던 마지막 마음마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문화당 사건의 의심도, 민준 사고의 의심도 이제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현주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거야? 그 순간 아델 본사에서는 이사들이 하나둘 회의장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병원에 있는 사이 그의 자리를 두고 가장 잔인한 회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아델 이사회장에는 오정란이 불러 모은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민준의 기억 상실 기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잔인했습니다. 아델 후계자 박민준. 정상 업무 복귀 불투명. 후계 구도 흔들리나. 오정란은 그 문장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사 보셨죠? 박민준 본부장은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무정지 안건부터 올리는 게 맞겠습니다. 회사와 주주들을 위한 결정입니다. 감정으로 미룰 일이 아니죠. 오정란이 서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민준의 이름이 적힌 직무정지 안건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김단희가 들어왔습니다. 오정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단희는 대답 대신 이사들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회의 계속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서류로 향했습니다. 아델 갤러리 운영권 임시 이관서, 책임자, 김단희, 회의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오정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수작이야? 수작은 당신이 부렸죠. 병원에 누워있는 내 아들 이름을 기사로 팔아넘긴 사람 당신 아닙니까? 증거 있어? 단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찾으면 됩니다. 당신이 주주들을 만나던 곳, 후원의 명단, 초대 기록까지 전부 제 손에 들어왔으니까요. 오정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갤러리는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오정란이 주주를 만나고 이사들을 묻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 온 통로였습니다. 그 통로가 지금 단희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김단희, 선 넘지 마. 선은 당신이 넘었습니다. 민준이를 끌어내리려면 먼저 당신이 주주들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밝혀야죠. 협박하는 거야? 아니요. 회의 안건을 바로잡는 겁니다. 단희는 테이블 위에 놓인 민준의 직무정지 안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접어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이가 회복할 때까지 아델바이오는 제가 지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아델바이오 사장으로서. 그리고 오늘부터 오정란, 당신이 주주들을 움직이던 통로를 넘겨받은 사람으로서요. 회의장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정란 쪽으로 기울던 이사들이 하나둘 시선을 피했습니다. 단희는 마지막으로 오정란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논의할 안건은 박민준 해임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정란의 퇴장입니다. 그 순간 단이가 가져온 봉투 안에서 오래된 후원의 명단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단이는 무심코 그 이름들을 훑다가 한 곳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이 이름이 왜 여기 있어? 오정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단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정란. 당신이 진짜 숨기고 싶었던 건 민준이 해임이 아니었군요. 그렇다면 단이가 발견한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이름은 오정란의 과거와 민준의 사고를 어디까지 연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